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웃기는 뉴스. 진짜 웃기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가 추미애다 특집 하기 전에 또 진중권이 척척석사 요거 좀 웃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진중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허수아비다. 문재인 대통령 허수아비이고 586 주류 세력이 다소 모자라 보이는 이 추미애를 내세워서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거다. 이렇게. 요거는 모자란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욕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재판 좀 받아봐서 아는데요. 네. 요거 하나하나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모아두셨다가 따박따박 용돈 벌이가 충분히 되실 거다. 근데 진중권 석사님의 눈으로 봤을 때 네. 모자라다고 보이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닌가요? 조중동이 칭찬하면은 그거는 내가 삶이 바로 가고 있는 의심해봐야 된다 이 말처럼? 진정한 모자란 네. 생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중권. 양복 나도 받고 개나 소도 받아 그걸 뇌물이라니. 야, 그러니까 개나 소만 받는 거죠. 사람은 안 받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석사가 대체로 옛날에는 이게 똥볼의 확률이 되게 낮았어요. 근데 요새는 차는 것마다 똥볼이야.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조국 장관이 최성애랑 관계가 뒤틀어지게 된 거를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 양반이 자기한테 잘하려고 애를 썼어. 조국 장관도 사람이니까 그냥 잘 지내면 좋잖아요. 아이고, 지금 10,000명이 넘어선 건가요? 네. 아이고, 저 아직 궁금한 이야기가 많아요. 아직 웃겨드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11,000분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웃겨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어디서부터 뒤틀렸나. 근데 조국 장관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되게 인간적으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공직자가 된 이후부터는 이게 공짜가 없잖아요. 공짜 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접근하려고 할 때마다 칠성 사이다도 딱 이렇게 심지어 이거 보셨어요? 칠성 사이다를 3박스인가를 네, 천연 사이다. 예, 오픈을 안 하고 계속 보관하고 네. 있었던 거야. 이거 뇌물.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고요. 그게 네, 근데 보니까. 조국이 그거 옛날 거를 다 마시고 새로 사다 놨다. 그런 식으로 글을 쓴 거야. 네, 진석사가.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걸 보였어, 이렇게. 네. 나는 이게 너무나 이게 조국 장관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하도 그러니까 너무 진석사가 네. 그렇게 나오니까 여기다 딱 까놓은 거예요. 이게 유통기한이 20년 3월 5일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맞다. 과거에 받은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네. 그러면서 요즘 새로 산 거는 이렇게 안 찍힐 거 아니에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거니까. 그러면서 진석사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따박따박 제대로 짚어서 올린 글이 떴는데요. 시간이 되면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제는 진석사 따위는 까불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아주 이제 사실 좀 약했거든. 조국 장관이 이 폴리티컬 머슬이라고 해. 돌파력이라든가 싸울 때도 카리스마 이런 게 좀 떨어졌었어요.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약간 문약해 보이는데 이 일을 거치고 나서 대단히 강력한 네. 이 이빨과 턱을 갖춘 맹수로 자라나고 너무 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시고 추 장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무너지지 너무 않고. 고마워요. 네. 그리고 이거 버텨준 것뿐만 아니라 싸워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함께할 개혁사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하죠. 자, 그런 차원에서 파이사는 김근식 그분 아니 근데 또 김근식이 공격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척척 석사가 한마디 또 골질렀어. 옛날 거라고. 이거 새로 산 거라고. 자, 좋은 지적이었어요, 진 PD. 네. 그런데
이 개나 소나 그때 양복을 다 줬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그거를 안 받은 거지. 이러기 사실 쉽지 않아요.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양복 선물을 받았는데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대단히 관계가 뻘쭘해지잖아. 그렇죠. 그런 관계를 희생하고 안 받은 거야. 근데 진중권은 넙죽 그냥 받았다는 거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지. 인간의 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 저도 또 살짝 걸쳐 가는 수밖에 없죠. 네, 뭔가요? 양복 선물을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딱 보시면 여기 어딥니까? 옛날 개인의 그 블로그인데요. 네. 요게 옛날 삼성 본관 남대문 옆에 삼성 본관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기 테헤란로 저기 강남대로로 갔지만 네. 장미라사라고 있습니다. 요게 그 삼성의 임원들이 입던 양복이에요. 그래서 삼성에서 뭔가 선물로 네. 줄 때 요 집 양복 티켓을 주는 게 관례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보통 양복들이 아니라 네. 조금 이제 울이라고 그러죠. 전 거의 안 입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양복이 있대요. 그런 건 단위가 수백 대를 넘어가 1000대로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삼성 엑스파일을 보도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한 5, 6년 지났을 때인데 제 지인이 한 분이 딱 저한테 오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 삼성 엑스파일 보도 전에 삼성에서 이 기자 입으라고 양복 티켓을 2개를 보냈는데 내가 안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거절했겠죠. 네. 근데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양복 티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 씨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당시에 조국 장관한테 보낸 양복이 그냥 양복 티켓이 아니라 이런 집은 양복 그 재단사를 보내요. 재단사를 보내서 가봉을 그냥 현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들러주시면 그때 이제 마감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고가 양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진중권 씨가 그냥 기성 양복을 그냥 하나 빼입은 게 아니라 재단사를 보내서 제대로 된 요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성 임원들이 입는. 하지만 상당히 고가 수백만 원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뇌물 혐의가 짙은 그런 양복이었다. 그럼 진중권 씨는 양복을 어디서 누구한테 받았다는 걸까요? 최성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최성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네네. 여기 보면 총장이 불러서 갔더니 총장이 진 교수 인사드려요. 교수란 놈이 청바지 티셔츠 입고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양복 하나 맞춰드리래. 이렇게 됐대.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이게 미담인가 미담. 자기가 워낙 청바지에 티셔츠 험불하게 하고 다니니까 선물을 이렇게 해줬다. 미담으로 표현하고 야 그런 미담인데 왜 너도 양복 받아 입지 왜 이렇게 잘나치 하냐.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거죠. 별로 안 웃기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네요. 자, 어제 잠깐 우리가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남양주 시장이 왜 이렇게 그 괴를 달리하고 자꾸 싸우지? 조선일보는 왜 계속 이렇게 중계하지 그랬잖아요. 남양주 시장. 옛날에 무슨 안철수 씨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그런지 여하튼 조선일보는 네. 계속 이재명과의 대립각을 형성해서 띄워줬는데 그런가 하면 정치인 김금식은 남양주 보복감사 논란에 이재명의 독재자 그림자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언론들이 계속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자 이미지를 좀 씌우고 싶은 이재명 거죠. 이런 식으로 남양주 보복감사라는 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행정감사예요. 그냥 여러 가지 한 단일건이 아니더라고. 되게 많은 사안에 대해서 감사할 게 있었어요. 네. 근데 별건으로 또 하나가 터졌어. 바로 요겁니다. 오늘 기사거든요. 어제 기사구나. 조광한 남양주 시장 등 7명이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에 의해서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찰 사안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감찰도 감찰이지만 이미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
혐의 있음으로 해서 검찰로 기소 의견을 달려서 송치가 된 거예요. 네. 그 조광환이라는 사람이 형사 피의자인 거야 지금. 응? 내일부터 어떻게 기사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계속 김근식이나 조선일보가 이제 형사 피의자가 된 남양주 시장을 띄워줄지 의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추미애다 스페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막 들어온 속보부터 까드리고 갈까요? 네, 요거부터 깎게요. 네. 까드린다는 표현이 좀, 열어드린다. 네, 불편하셨다면 오픈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검 감찰부인데요. 네, 판사 사찰 수사정보관실 압수수색을 했다. 네. 추미애 장관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네, 좀 속도전으로, 기존에 발표됐던 어제 5대 감찰 혐의에 플러스 추가 감찰을 지시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수사정보관실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감찰부에 의해서. 요 수사정보관실이 바로 이제 판사들 뒤를 캐는 그런 내용을 문건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구두보고도 아니야 지네끼리. 문건으로 만들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야 누가 어쨌대 술 먹고 어제 어디 갔대 이게 아니라 뭐 왔다고 해서 문건을 작성하는 거야. 그럼 공식화된 거죠. 네. 이거를 하나는 자기들 말 맞다나 공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 등 이런 주요한 사건을 가지고 있는 재판부를 상대로 지금 그 공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구형하는 대로 재판이 자기네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공소유지라고 하거든요. 공소유지. 그래서 자기들이 이기도록 하는 거. 공소유지를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하나는 실제로 공판 송무부서로 보냈어. 근데 다른 하나를 어디로 보냈냐? 반부패 강력부로 보낸 거야. 여기는 뭐예요? 그냥 공판 송무 업무, 재판 업무 하는 데가 아니라 여기는 실제로 그런 고위 관료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수사 자료로 내려보낸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른바 사찰이 갖고 있는 모든 악행적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뒷조사를 불법으로 해서 그거를 공판 업무에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부당한 거거든. 근데 공판 업무에 사용하는 거 외에 수사까지 시킨 거야. 이거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이 하나 가지고 사실은 여러 수십 명이 아마 구속돼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대로 됩니다. 양승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사법농단이 된 거잖아요. 네, 사법농단이 된 건데 이 리스트를 가지고 판사 성향을 조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양승태 대법원하고 다를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그건 되는 거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가요? 다 잘못했지만 네. 더 나쁜 거야. 아, 더 나쁘다. 네, 왜냐하면 양승태 때는 그 판사들의 인사를 위해서 이를테면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약간 진보적 소신을 가지고 네. 있거나 진보적 소신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박근혜 쪽으로 유리한 판결을 하라고 하는 재판부의 지시를 잘 안 받거나 그런 판사들한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게 인사를 네. 하고 네. 말 잘 듣는 놈들을 해외 연수 보내고 주요 보직 주고 하려고 내부적으로 쓴 거예요. 그럼 잘못되었죠. 그것 때문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단히 이거는 이게 민주주의의 세 바퀴가 사법인데 사법을 농단한 거죠. 네. 근데 요거는 왜 더 나쁘냐면 이게 올바른 수사를 위해서 쓰라고 한 배타적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자기네 내부의 인사 용도 수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른바 조국 장관과 관련된 불법적인 과잉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찰한 거잖아. 그러니까 네. 두 개지. 잘못된 수사를 합리화하고 나아가서 사법부의 역할을 형해화, 무너뜨리기 위해서 쓴 거야. 그 두 배로 나쁜 거지. 이거는 정말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당장 최근 들어서 이낙연 당대표가 저는 그거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말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행동이 중요한 건. 그러니까 말을 조금 양반이 신중히 했잖아. 근데 대번에 이낙연 대표처럼 신중한 사람도 국정조사 이건 국정조사해야 해야 된다 라고 바로 치고 나갈 정도로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옛날에 그 군이 보안사에서 국민 사찰하는 것도 문제가 됐지만 이거는 훨씬 심각하죠. 그렇죠. 자, 관련된 사안들이 대단히 많은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웃기는 순서대로 저희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아직 제대로 웃기지는 못했는데 15,000분에 달하는 우리 민주시민, 깨시민들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상우 기자와 깨어있는 아나운서 박지 씨를 응원한다고 처음처럼 님이 감사합니다.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진짜 어쨌든 저는 공소유지용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기자들을 보면서 진짜 뜨악했던 게 네. 사실 이게 그러니까 불법적이라는 거라는 인식 자체도 없는 것인지. 그렇죠. 이제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희 씨가 대검이 반박을 하고 있어요. 네. 대검이 반박할 사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윤 총장은 불법 사찰 안 했다. 네. 라며 공소유지를 위한 자료일 뿐이다. 그렇게 공소유지를 하면 되나? 서로 지금 하나는 공소유지, 하나는 그 별건의 수사를 위해서 위아래로 보냈잖아요. 네. 공판송무부랑 반부패 강력부로 보냈는데 하물며 공소유지를 위해서만 쓰였다 하더라도 이게 타당한 거냐고요. 공소유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주어진 권능 안에서 합법적으로 모은 증거도 불법적으로 확보하면 다 그거 기각돼요. 네. 증거 능력이 없어. 분명히 얘가 죽인 거 맞는데 그 죽인 사진을 그 사진을 누구한테 뺏은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진에 죽이는 게 나와 있어도 그건 무죄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증거조차도 합법적으로 입수된 것만 능력을 갖는데 공판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뒷조사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공소유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며 자기들 잘했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조국 장관 공소유지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면서 사실은 어딘가 모르게 재판부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재판부의 인격 모독적인 행동도 검사들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가능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정보다 라고 하는 취지예요. 일단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주장과 관련해서 SBS는 열심히 반론권을 행사해 줍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공개된 그냥 정보라면은 그럼 그 판사의 뭐 세간의 평이라든지 세평이라든지 뭐 우리법 연구의 소송 여부라든지 가족 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하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공개된 정보라면. 네. 안 나오죠. 네, 안 나오죠.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를 했던 검찰이 그때 압수한 자료를 활용을 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가지고 판사들의 뒷조사를 한 건데 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양승태 대법원장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훨씬 더 나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도 뭐 당시에 국정농단 정권과의 재판 거래도 뭐 벌을 받은 이유도 있었지만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그것도 굉장히 결정적인 처벌 사유였던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요겁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당시 법관들 말 안 듣는 법관들 물매기려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요것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데 요 증거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요. 네. 압수수색을 누가 진행했게요?
검찰에서? 한동훈이 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신혜섭 PD 웃잖아. 한동훈이 했어요. 정말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이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나쁜 자료이기 때문에 수사 외, 기소 외에는 이거는 그냥 삭제하는 것이 맞아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 차례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수사 중에 입수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이른바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조금 전입니다. 바로 검찰 내부망에 올렸어. 이름이 누구냐면 고양지청의 형사 2부장이야. 이름이 성상욱. 네. 연양반인데 공판 검사들의 공소유지를 위해서 직무범위 내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직무범위가 이런 거였어. 직무 범위에 사찰이 그럼 포함된 건가요? 그러니까 자, 국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서 공공수사부, 이게 공판송무부를 뜻하는 거고요. 반부패, 강력부에다 제공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유지를 제외하고 수사를 위해서도 제공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요 자료 수집 방법은 여기 보십시오. 언론 기사 등 공개된 자료 또는 포털 사이트 검색 자료를 토대로 했다. 자, 여기 중요한 진실을 노출시킵니다. 토대로 했다고 돼 있어. 토대. 네. 여러분 집 지을 때 공구리를 토대로 하죠. 빌딩 지을 때 H빔을 토대로 하죠. 그죠? 그 토대라는 것은 그냥 골간, 백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머지 온갖 거기 들어가는 이제 골재들 양으로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대부분의 이 중요한 자료들은 어디서 왔냐 봤더니 바로 첫 번째,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전화로 문의했다. 공판 검사들을 상대로 탐문했다가 첫 번째예요. 요거는 이제 그냥 하는 말이고, 언론 기사 공개된 자료와 포털 사이트 검색은 이건 장난합니까?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실제로 의미 있는 기사, 이른바 내사 자료는 축적이 안 됩니다. 이걸로 아마 이게 솔직한 말일 것 같아요. 공판 검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물어봤다. 근데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정확하게 안 알려져 있어요. 요거 그냥 사찰을 위한 정보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있죠. 무리를 야기한 법관들의 여부를 조사했느냐,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리 야기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여기 나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재판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정리한 거.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요거 압수수색한 거, 한동훈 3차장 때 네. 요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여기 보면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재판에서 한동훈이 압수해서 확보가 된 내용을 버리지 않고 정리해서 공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요거 대단히 중요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 같고, 요걸로도 충분히 저는 사법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그러면 공개된 걸로만 했다 치자. 오케이. 압수수색한 거 말고 또는 공판과 관련된 검사들을 전화로 탐문한 거 말고, 오케이, 오픈된 걸로 했어. 소위 말하는 구글링 했어. 자, 구글링 한 걸로 사찰이 성립되느냐?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들이 검찰에 적은, 검찰입니다. 2019년 12월 기사인데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을 검찰이 기소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환경부 장관이 인사하면서 특정 인사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부 내부 자료를 건넸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양반 장관 하려고 왔다가 연락 검찰 조사받고 정권 초기에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를 엄청나게 흔들었던 사건 아닙니까? 네. 요 사건 당시에 환경부 내부 자료가 뭐냐? 야, 아니다. 그냥 구글링 되는 구글에서 나온 거 검색된 거 그냥 준 거다 한번 읽어보라고 라고 환경부에서 항변했거든요. 근데 검찰은 아니야. 이거 내부 자료다. 내부 자료야. 그래서 기소했어요. 지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편리한 대로 이게 기소 편의주의인데 편리한 대로 기소하고 자기들은 아니야 이거 그냥 구글링 한 거야 라면서 아무 문제 없다는 듯 핑계를 대고 있는 이 검찰의 이중성. 요거는 이 향후 이제 사찰 과정 감찰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안 웃긴가요, 여러분? 화가 나는 거죠. 이게. 화가 나는군요. 웃길 수가 없죠. 화가 나면 안 되는데 이 15,000분에 달하는 이 시민들이 화나시면 안 되는데 잘 지내자 이런 닉네임으로 여러분 또 격려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 화가 나면 안 되는데 재밌는 걸 좀 찾아보도록. 근데 일단 어제 네. 추미애 장관이 딱 저녁 6시에 네. 이렇게 이 자료를 들고 나와서 브리핑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약간 그 영화에서 악당이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뭔가 딱 그때 한 방을 먹여주는 그 히어로가 나타나서 뭔가 딱 그 너의 죄는 어벤져스의 이거 여자 헤로인.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그 악당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항상 등장을 하잖아요. 저는 딱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어제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연합뉴스 속보가 막 6개, 7개가 동시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뭔가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뭐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당장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맞을 수 있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리고 딱 끝나고 보니까 추 장관님이 그 와중에 또 기레기들의 또 한판 브루스가 있었잖아요. 난리 브루스가. 법조 출입 기자들이 추미애 장관의 브리핑을 뭐 보이콧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걔는 보이코트랑 보이스카우트랑 구분을 못하나 봐. 틈만 나면 보이스카우트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준 거야. 그리고 기자회견 장소도 서울 고검에서 이거는 뭐 되게 대단히 이례적인 사안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좀 객기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법조 출신 기자들이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뭐 또 장소가 뭐 더 큰 곳으로 바뀌었대요. 가가지고 막 하는데 받아 적고 있는데 뭐 한 일간지의 기자가 뒤에서 계속 막 욕을 하면서 막. 그거 다 들렸잖아요. 네. 그 정확하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욕이라서 전해드릴 수가 없네. 시읍비읍. 시읍비읍. 쌍시읍비읍. 참. 빨리빨리 청소합시다 우리 할 거. 청소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네.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5가지 혐의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이거 부적절한 접촉. 요거 오늘 좀 살짝 제가 취재 후기를 좀 털어놓으려고 그래요. 네. 두 번째, 조국 전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네. 조금 전에 저희가 그렇죠. 말씀을 드렸죠. 채널 A 자기들은 뭐 사건. 구글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담당 검사가 고백을 합니다. 그거 외에 그걸 토대로 했을 뿐이고 공판 검사들로 하여금 전화로 보고하도록 했고 나아가서 과거에 사법농단 관련해서 확보된 압수를 통해서 확보된 블랙리스트 자료를 활용했다. 이거는 대단 엄청난 범죄를 털어놓은 셈인데요. 자, 그런가 하면 채널A 사건이랑 한명숙 총리님 사건 관련해서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 감찰과 수사 방해. 그다음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누출. 요거는 하나로 묶여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 사실상. 외부로 유출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게 의도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대면 조사를 여러 차례 시도했잖아요. 나를 잡기 위해서 검사를 2분이나 보냈어. 근데 그거 다 서면 다 반려하고 아주 법무부를 2번이나 연맥였죠. 감찰 방해 행위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 중립 훼손. 이거는 국감 때 자기 정치적인 행보를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정부에 대한 정부 기관이잖아요. 공직자로서 국민의 중립 훼손 의무를 방기했다. 뭐 이런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이거 저희 고발 뉴스가 일찍이 단독 보도해드린. 뿌듯했습니다. 자,
일단 날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상훈 회장이랑 만난 것은 똑같이 중요하죠. 중요한 위법 반윤리적 행위인데 네. 그거는 날짜가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아마 윤석열이 스스로 진술을 해야 되는데 네. 진술을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날짜,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확정된 중앙일보 사주와의 만남을 우선적으로 감찰 내용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자꾸 이렇게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아직까지 말 조심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법무부에서 정확한 저희 고발뉴스의 보도 내용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게 다행인데 여기 보면 계속 언론들은 2018년 11월 20일이란 말이야. 삼성바이오가 검찰에 고발된 당일 회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윤석열이 자기가 불리해지면 요걸 이용해서 뒤집을 수도 있어요. 나 안 만났다. 너희들 처음부터 부정확한 내용으로 나한테 진술을 요구해서 내가 답변을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11월 20일 삼바 검찰 고발 당일 회동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18년 11월 20일 홍 회장과 만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는 잘못된 겁니다. 뉴스타파 고생을 했는데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는 저희 고발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거 날짜가 틀리면 뒤집힐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에 나오는 시점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권익위원회까지 고발을 한 셈타란 말이야. 그럼 권익위에 고발했는데 날짜가 틀려. 그러면 이거 제대로 조사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잡아드려야 됩니다. 자, 저희가 여러 차례 육성 인터뷰를 틀어드렸는데 11월 6일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날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 법무부에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취재된 각종 컴퓨터상의 자료들도 있어요. 요거는 법무부에서 저희를 부르시면 제출할 의사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런 컴퓨터상에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특정한 날이 바로 11월 6일입니다. 본인도 알아요. 11월 6일을. 여보세요? 네네. 예, 지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옛날에 MBC 있다 해직된 이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아, 네네. 지금은 고발뉴스라고 하는 매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지검장님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볼 사안이 있어서 시간이 네네. 있으실까요? 네네. 지금 회의 중이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11월 6일 날 네네. 밤 10시에서 밤 11시네요.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인사동에 있는 라는 술집에 오신 적 있으세요? 제보를 받아가지고 확인 좀 하려고요. 글쎄요. 수리가 좀 돼가지고. 예. 잘 모르겠네. 자, 기억이 안 나세요? 예. 그날을 인정하죠. 술을 먹긴 먹은 거네. 네. JTBC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오신 분 중에서 제보를 그날을 기억을 합니다. 그날 술이 많이 돼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순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지만 워낙 이 민환 기자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단연간의 경험을 가지고 훅 질문이 들어가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아주 잽이 탁 들어가니까 그날은 술을 많이 돼서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러면서 다 얘기한 거예요, 사실상. 그날 마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월 6일 직후에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날 열라술 떡됐다는 걸 압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말이죠. 이게 단지 이 해명을 좀 볼게요. 대검의 해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명도 대단히 재밌게 나오고 있어요. 요거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그죠? 요거 관련해서 제가 좀 취재 뒷얘기를 처음으로 좀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상황이
아주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저희 방송 프로그램을 좀 보고 계시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날짜 11월 삼바 고발 당일 회동을 첫 번째 비위 혐의로 꼽고 있어요. 법무부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날짜는 11월 6일이다. 이렇게 정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대검의 반론까지 함께 읽어드릴게요. 둘이 만났는데 그날 검찰에 고발된 날이었다. 뭐 이런 얘기는 다 헷갈리니까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지우셔도 되고 수사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에 범삼성과의 원로인 홍 회장을 만난 것이 부적절하다. 이건 맞죠. 수사 배당.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뉴스타파를 통해서 잘못 알려진 것처럼 20일보다는 훨씬 더 보름 전에 만났다. 보름 전에 만났다면 훨씬 더 비위 발생 요소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죠? 더 일찍 만났으니까. 자,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을 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검찰에 소임을 다해왔다. 뭐 이런 입장인데 정확하게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픈 스페이스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어서 자기 사건 관계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점의 주인 두 분과 요거 얘기하면 또 상당히 좀 별건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또 상상을 하실 분들이 많은데 네. 여자 손님 둘이 계셨어요. 여자 손님이요? 여자 손님들과 합석을 한 겁니다. 김건희 씨 아닙니다. 아니요? 요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인터뷰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분들의 신변 보호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공개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성 2명과 윤석열 그리고 홍석현 두 분이 얼레걸레리 미팅 대열로 합석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스타리 스타리나 이런 노래도 같이 부르고 우쭈쭈 우쭈쭈 하고 놀았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삼성과 관련해서 이분은 홍석현 씨는 사실 범삼성과의 최고 원로입니다. 이재용보다 더 사실 대표성을 갖고 있죠. 현재 스코어. 현 정권이랑도 채널이 통하는 사람이고 북한에 가서도 짬뽕, 짜장면 아니다. 냉면 먹고 왔잖아요. 네. 옥류관에서. 옥류관 냉면. 네. 자, 삼성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삼성 사건이 수두룩 폭적지근한데 둘이서 그러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까? 야, 삼바 어떻게 좀 봐줘. 아니면 세게 좀 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마추어입니까? 그냥 스타리스타리나 노래 부르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대검찰청을 통해서 윤석열 씨가 해명한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픈 스페이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은 아니고 2명 있었어요. 주인 2명 빼고 여성이었다. 라고 최초로 저희가 공개해드리는 것이고요. 윤석열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는 부연할 필요가 생겼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그냥 뭐 정말 사람들 무관한 왁자지껄하게 다 왁자지껄한 있는 사람 그런 분위기가 당연히 아니었다는 아니었어요. 거죠. 네, 이미 그 가게는 파장 분위기였고 그 이후로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손님을 아예 안 받았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자기 전화 와서 그냥 불려 나갔다라는 취지로 지금 답변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날 그 자리를 세팅한 게 윤석열 씨예요. 그래요? 그럼요.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홍석현 씨가 세팅을 하고 모셔야 되는 그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전화 와서 불려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인사동에 있는 그 술집을 예약하고 홍석현을 데리고 간 사람은 윤석열 씨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가 10시 반쯤이거든요. 이미 둘이 열라 꼴라였어요. 꽐랄라. 쭈꾸미. 많이 취해 둘이서 있었어요. 같이 계속 술을 드시고. 어딘가에서 윤석열 씨가 방금 자백한 것처럼 홍석현이 섭외한 예약한 술자리에서 1차를 한 거야. 그리고 2차를 자기가 예약해서 간 거야. 그 자료가 다 있어요, 저한테. 아마 윤석열 씨가 보면 깜짝 놀랄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취해서 기억 못하는 걸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설마 그때 미행하신 건 아니죠? 아, 제가 무슨 뭐 사법 사찰하는 검사입니까, 제가? 아니, 저한테 제보가 다 와요. 제가 기본적으로 제보를 통해서 기사 엿바꿔 먹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보도하는 기자라는 걸 20년, 30년 동안 다 아시니까 저한테 제보가 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건 확인 취재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지금부터. 1차를 어디서 했을까? 월광 소나타님이 동석하신 거 아니죠? 아. 생생하죠? 너무 생생하죠? 생생한데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4분이 계셨는데 그 4분의 모든 진술 녹취를 다 확보하고 있으니까 구성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 뭐 소폭을 어떻게 몇 대 몇의 비율로 말아서 어떤 안주를 먹었는지 다 아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저를 찾아야 돼요. 제대로 꼬리 지키시려면. 자, 1차를 어디서 했을까? 1차를. 자, 주종이 뭐였을까요? 1차는 소맥이 아니었죠. 1차는 제대로 된 강남의 매우 값비싼 업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서는 여기가 술값이 그나마 좀 인사동 쪽은 강남에 비해서 비싸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들키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야, 여기는. 오픈돼도 오픈 스페이스다. 그러니까 계속 오픈 스페이스 쓰고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은밀한 얘기를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거기서 만난 거고 실제로 걸리더라도. 장소를 세탁한 거야. 1차는 상당히 비싸고 그들만이 접근할 수 있고 아주 밀당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서 아주 꽐라가 될 때까지 마시고 온 거예요. 10시 반에. 그러니까 보통 공직자들이 6시에 퇴근하니까 6시부터 어딘가에서 10시까지 한 4시간 동안 열라 마시면서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을 교환하고 와서 이제 편하게 여기서 스타리 나잇 하고 막 이제 여성 그 손님들이랑 어울렸던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자, 뭐 혹시 의문사항 있으시면 법무부에서 조사를 위해서 부르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오랜 취재 노하우를 통해서 최근에 김광석 무죄 받은 이상호 기자입니다. 네. 무죄 받고 나서 제가 되게 한층 피부가 괜찮았는데 제가 4명의 진술 다 있고 그 당시에 제가 기계에 찍힌 여러 가지 종류의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빼박일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네.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네요. 스타리나. 자, 잠깐 여기서 웃기는 뉴스 1부 쉬고 네. 2부 넘어가기 전에 또 광고를 좀 저희가 좀 해야 됩니다. 네. 저희 고발 뉴스가 멀리 힘있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고발 뉴스 구독 후원자도 필요하지만 광고주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광고주가 되어주시겠다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산삼진 99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 강화 네. 중요하죠. 비책을 참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이버에서 산삼진 99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비싸서 이재용이나 또는 홍석현 씨나 이런 재벌급 인사들만 드셨을 법한 산삼을 이제 부담 없는 가격, 정말 부담 없습니다. 네.
만나실 수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산삼진 99 병이 보이시고 계실 텐데요. 네. 자,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7년근 야생 산양 산삼을 한 뿌리씩 해서 사포닌 최적화 공법으로 건조 추출해서 일회용 위생병에 담아서 품격 있게 포장을 했습니다. 한 박스에 30병이 들어있는데요. 7년근 산양 산삼 20뿌리에 해당합니다. 자, 귀한 분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선물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산삼진 99 여러분의 건강을 약속합니다. 산삼은 모든 건강식품의 제왕이라고 할 만합니다. 산삼진 99는 농약과 비료 한 톨 없이 해발 600m 이상의 야생에서 자란 산양산삼 추출 원액 99%입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님이 유튜브 검찰 알바 2에서 굉장히 극찬하셨던 그런 저도 제품이기도 봤어요. 한데요. 특히 이제 손발이 차다거나 요즘에 유독 이제 너무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또 음주가 잦은 분들, 우리 윤석열 총장님처럼, 자, 그리고 면역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연산삼과 산양산삼의 차이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짐승이 산삼 씨를 뿌리고 자연히 키우면 그거는 자연산삼이고요. 사람이 산삼 씨를 뿌리고 자연히 키우면 그거는 산양산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주체만 다르지 자라는 과정은 자연 속에서 자란다는 게 똑같은데, 자, 그렇다면 왜 동물이 뿌린 자연산삼이 더 비싸냐라는 거는, 동물은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쵸. 동물이 씨를 어디에 뿌렸는지 사람이 모르니까 그거를 신만이가 계속 찾아서 헤매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싼 거지 효능은 똑같다고 하네요. 자, 드시는 방법은 제가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이 좋대요. 따뜻한 물 한 잔 드신 뒤에 5분 정도 지나서 산삼진 99를 천천히 드시면 좋다고 하는데, 구매 방법 그거 중요합니다. 네이버에서 산삼진 99를 검색하시고 현재 40% 할인 중이래요. 그래서 36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 네.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1 플러스 1. 이거 오. 말이 됩니까? 40% 할인해서 36만 원인데 1 플러스 1이야. 그러면 한 박스에 36 나누기 2 하면 18만 원. 18만 원에 이 30개들이 산삼진 99가 공급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한 병에 커피 한 잔꼴 6,000원에 산삼 7년근 삼삼 거의 한 뿌리를 드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바로 검색창에 산삼진 99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1688에 3323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샷 하셨습니까? 네, 저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아침에 먹으려고. 왜냐면 이거를 명현 반응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살짝 어지럽다고 한 거 뭔지 아실 거예요. 네, 이거 저는 먹으면 열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옛날에 딱 한 번 제가 네. 뱀탕 먹어봤거든요. 그때랑 약간 느낌이 비슷했어. 뱀탕 먹고 딱 일어나는데 왜 이런 혐오식품을 먹지 인간들은? 막 그랬거든요. 근데 딱 먹고 딱 일어나는데 이런 그쵸? 느낌이 딱 드는 거야. 약간 돌쇠가 딱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래서 그래 혐오한데 먹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저는 아침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후끈후끈하더라고요. 네,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혈액순환을 좀 돕는 역할도 있다고 몸에 이제 여기 계속 지금 올라가면? 산삼진 99 사장님이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또 슈퍼챗을 또 무겁게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또 개념까지 이렇게 또 갖추셨어요. 쉽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훨씬 깨끗합니다. 이 짐승들이 똥 싼 거잖아. 산삼 네, 먹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인지 모르는데 이거는 사람이 깨끗한 손으로 심은 거잖아. 훨씬 희생적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동물을 거치면 네. 뭔가 이게 안에서 한번 또 발효가 되는 건지 네. 그 르왁 커피? 르왁. 그것도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고양이 똥에서. 또 그런 게 이제. 있나? 네. 여하튼 똑같은 산삼을 사람이 키운 거. 네. 사람과 자연.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네. 1688-3323번입니다. 그런가 하면 1688-3323. 토탈 검색창 네이버에서 산삼진 99를 검색하시면 지금 할인가 36만 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1 플러스 1 한 박스 더 드린답니다. 결국은 커피 한 잔 값 6,000원으로 요 한 병 산삼 7년근 삼삼 한 뿌리를 거의 드시는 셈입니다. 네. 요거는 굿뉴스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광고주가 되어주신 삼산진 90 감사드리고요. 요 자리입니다. 지금 아직 더 광고주분을 모실 수가 있어요. 010-2684-8769 고발마트 네이버닷컴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고발뉴스와 함께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또 요거 이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가짜뉴스에서는 또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직 웃기는 뉴스 2부가 남아있는데 미리 가짜뉴스 예고를 해드리면 윤석열의 우군 빨대 기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를테면 뭐 이동재 같은 친구도 아마 그런 범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매우 잘 알려진 사람인데 윤석열의 메신저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지금 폭로가 나오고 있어요. 나왔나요? 최대한 저희가 한번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재를 통해서 좁혀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KS 별별님, 이상호 기자 오늘 압수수색 조심하라고. 위험한 겁니다. 또 압수수색이 왜요? 그냥 법무부에서 전화하시면 나갈게요. 압수수색 안 해도 되는데. 증거를 이미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한테 없어요. 제가 근데 어디에 압수수색 묻어놨어요. 하려고 해도 재판부에서 영장을 안 내주지 않을까. 왜냐면은 본인들 사찰한 집단을 위해서 그게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무죄 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 또 다시 정말 그 재판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자, 지금 몇 가지만 더 웃기는 뉴스 전해드리고 행정소송이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기사를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해원 검사께서 분명히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해서도. 근데 소외 이익이 없다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이럴 때는 장용진을 우리의 찾습니다. 제가. 장 기자님. 악영의 사회부장. 네. 장용진, 제가 좋아합니다. 정말 성실한 기자예요. 사실 1차까지 여러 번 패스하셨다. 네. 네. 확실히 사실을 완전히 패스한 우리 진해원 검사 얘기는 좀 어려워. 이게 한번 읽어는 드릴게요. 소송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배제 명령이라는 것은 징계 요구에 부수되는 처분에 불과하고 징계 요구 또한 최종 징계에 부수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최종 징계가 확정되면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을 통해 전체를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소외 이익이 없다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다 이해되시죠? 네. 안 돼.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장용진을 똑똑해 봤더니 진짜 쉽게 얘기하네. 장용진은 참 좋은 기자입니다. 하도 많은 포스팅을 올려가지고 한참 네. 내려가네, 이 양반. 여기 있다. 자,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낸다는 보도가 습스, 뉴시스 등에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징계 절차 개시에 따라 자연스럽게 직무 배제가 된 것을 집행정지 가처분의 신청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어렵나요? 그러니까는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게 직무 배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징계가 아직 시작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징계를 하기 위한 1차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요 단계에서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아까 조금 전에 진 검사님 말씀 맞다나 가처분이 각하되지 않고 인용이 된다면 이 징계 요구나 징계 처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얘기했나? 이해 그러니까 안 되세요? 어쨌든 직무 배제 명령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네. 직무 배제된 상태에서 징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질 거기 때문에 요 다음과 그 다음 단계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데, 요거를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돼 버리면 요 다음 단계들이 불가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외 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조금 가시고, 안 되시면 글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그냥 뭐
윤석열 총장은 이제 세됐다. 뭐 이런 아, 식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모로나 세됐다. 네, 네. 여러모로 세됐다. 네. 마치 그 윤석열이 세된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습스나 뉴시스나 국임당이나. 왜냐면은 한통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윤석열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야 지들이 하루라도 더 적폐가 유지가 되잖아. 네. 그러니까 마지막 소송 가처분 하면 이 그 징계 자체가 불성립되고 막 그럴 거라고 하는 희망을 고문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자, 그럼 웃기는 거 헤드라인만 가지고 한번 웃겨도 될까요? 네. 네. 절대 헤드라인 이하로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거. 조홍천. 추미애 윤석열 직무 배제하면 사법정의 바로 서나 네, 바로 섭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죠. 네. 자, 바로 섭니다. 조홍천. 안 하는 것보단 많이 섭니다. 네, 급기야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음, 라는 말을 저희가 돌려드립니다. 스스로 건너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상민. 네, 추미애 윤석열 둘 다 퇴진해야 여당의 내부도 추미애 피로감이라고 하셨는데 필요하면 네. 요거 제가 친하면은 산삼 진 한 뿌리를 드리겠는데 그냥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이상민 의원님. 저도 이상민을 오랫동안 아는데 네. 뭐 일도 상당히 하셨어요. 이제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필요하면 산삼진 한 통 제가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이하로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낙연 대표. 윤석열 혐의 충격적이다. 국회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 아우, 제대로 충격 받으셨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 화이팅.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통째로 입장을 냈어요. 공식적인 입장. 윤석열이 자초.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가 무법전횡이라고 자, 합니다. 요거는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 샘플인데요. 네. 민주당이 당론으로 윤석열의 처참한 마지막 모습을 자초했다. 라고 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무법 전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현 단계에서 이렇게 나란히 붙여서 기계적으로 여야 공방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죠. 네. 적어도 JTBC가 언론이라고 한다면 제기된 5가지의 감찰 내용의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균형 있다고 자기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사주를 불법적으로 만나도 되는 것인가요? JTBC의 관점에서는 만나? 당장 만나? 네. 이래야 되나? 두 번째, 계속 사법 사찰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JTBC의 균형감에 따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가 하면은 전 총리. 추미애 검찰개혁 잘하고 있다. 해임 건의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거는 네. 어제 그 감찰 관련 긴급 기자회견 이전인데요. 이전에도 여전히 센스를 잘 잡고 계세요. 총리께서. 그리고 이후에는 더 지지를 해주고 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정의당이 좀 이상해요. 뭐라는 거야 이거?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초유의 상황이다. 청와대 방관 말고 입장을 표명해라. 왜 청와대를 왜 갖다가 또 걸칩니까? 명령권자가 법무장관이고 법무장관이 감찰권 그리고 징계권을 법대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정의당에는 이렇게 하이어라키가 없습니까? 위상이라는 게 위계라는 게 막 그냥 당 대표 행세를 아무나 다 합니까? 초선 의원도 정해진 자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 사무를 정당하게 따박따박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무장관이. 근데 왜 대통령 얘기를 자꾸 합니까? 물론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사람을 뽑았냐고. 그러면 이혼하는 모든 남녀들은 다 비판받아야 됩니까? 처음에 정말 미치고 환장해서 사랑해서 결혼해도 그런 결혼해도 남녀 간에 살면서 헤어지는 것을 우리가 탓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서 헤어질 수 있는데 대통령이 드러난 자료에 따라서 또 당에서 추천하고 합법적으로 이 사람이 잘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뽑았어요. 근데 그 대통령한테 결혼 잘못했다라고 계속 그렇게 비판하면 지금 당장 우리 박지희 씨 같은 경우에 이혼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헤어지러 그 갑니다. 방송 헤어지러 갑니다. 방송하고 있는데 이 방송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웃기라고 한 건데 별로 안 웃기나? 아, 이게 그렇게 따지면은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한국경제 TV에서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너 왜 한국경제 TV에서 방송했으면서 지금 거기서 그런 얘기해?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아이들도 아는 얘기인데 약간 그거잖아요. 저 싸우고 나서 야, 너 예전에 걔 싫다고 하면서 왜 지금 걔랑 같이 놀아? 맞아. 너 예전에 걔 좋다고 했으면 지금 왜 싫어해? 맞아. 완전 3, 4살짜리 애기들 같은 말을 하고 그 있어요. 정의당의 스탠스가 너무나 유치찬란합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초유의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초유를 좀 더 드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돌려드립니다. 네.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운동에서 조국 장관 가족 과잉 수사 고발 기자회견을 합니다. 요거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저희 고발 뉴스에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인데 기레기들은 보도 안 할 겁니다. 네. 자, 직권남용으로 조국 장관 가족 과잉 수사한 부분, 그다음에 최성해 총장 고발 사건을 한 1년 동안이나 네. 정경심 교수 수사팀이 깔고 앉아 있었던 사안에 대한 직무유기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관심 대해서 필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뭐 코로나 시국이니까 앞에 가서 응원을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따로 좀 응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 방법을 제가 네. 권해드립니다. 네. 완전 우리 방송을 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미애다 각본처럼.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저 요거 보면서 살짝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네. 리 켈리님의 페북인데요. 네. 조국 장관의 희생으로 검찰 개혁이 큰 발걸음을 뗐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추미애 장관이 고생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우리가 지킵시다라며 우리가 추미애다. 이 사진을 올리는 인증샷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사실 해시태그만 우리가 추미애다 하면 약간 강도가 좀 낮잖아. 네. 근데 교포분들 캐나다에서 이렇게 이어달리기로 하는데 댓글들이 완전 눈물 날 것 같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댓글들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주 시드니에서 네. 이 지금 외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이 땅에서 외국 교포들께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진 올려주고 캐나다 오타와에서 우리는 추미애다. 계속 보고 있으면 눈물 납니다. 추미애 장관 우리가 함께하는 오클랜드 뉴질랜드에서 검찰개혁 해외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시다. 우리도 인증샷 한번 올리기. 더 내려가면 여러분들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네. 자카르타에서 울란바토르에서 이 홍콩에서 이 홍콩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님이라고 뭐 써도 좋지만 호치민에서. 지금 보면은 검찰 개혁이 중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특정 추미애다 검찰 개혁. 뭐 장관님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검찰 개혁을 응원합니다라고만 중국 쓰더라도 심양에서 굉장히 진짜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감동입니다. 네. 자, 웃기는 뉴스 진짜 많은데 큰일 나네. 내일로 좀 넘길게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